네,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5번째 강의는 이제 리그레션을 마치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넘어오죠. 그래서 사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전체 강의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이 뭐 크게는 회귀, 리그레션, 아니면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요거 2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아무래도 지난번에 했던 선형 회귀, 그리고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선형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초반부에 지금 순서대로 선형 회귀, 선형 분류를 다루고, 아마 이제 이어지는 강의로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알고리즘들, 예를 들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던가 뭐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처음으로 다루는 분류 문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리그레션과 비교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좀 첫 번째 출발하는 예제로 이제 선형 분류 모델을 하나를 간단하게 볼 건데, 이제 리그레션이랑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시사를 하는 예제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펴보고 이제 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선형 분류를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좀 원래 서론에서 좀 다루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회귀, 리그레션이 있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회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실수값 아니면은 연속적인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내는 게 회귀 모델이었다면, 분류는 정수 아니면은 뭐 분류는 또 겹치죠. 카테고리 이런 좀 불연속적인 아니면은 분절된 값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뭐 회귀가 예를 들면은 뭐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학점이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뭐 키라던가 이런 게 된다면, 분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숫자를 알아 맞춰낸다거나 뭐 글자, 알파벳 이런 거를 맞출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코로나 테스트 이런 것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뭐 양성, 음성으로 나뉠 수 있는 true, false를 따지는 그런 분류 문제도 있죠. 특히 이렇게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텍션이라는 말을 따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디텍션도 크게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 모델에서는 우리가 출력 값으로 실수를 사용을 했어요. 실수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타겟 값, 그러니까 출력으로 나오는 값을 표현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투 클래스, 딱 2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나누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0 또는 1. 그래서 뭐 1인 경우에는 뭐 C1에 속하고 뭐 0인 경우에는 C2에 속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로 구분을 해서 뭐 플러스 1인 경우에는 C1에 속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C2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이 되는 2개의 정수 값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투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 멀티플 클래스, 이제 3개 이상이 되는 클래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원 오브 K 코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원 핫 코딩이라는 방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5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값은 0 아니면 1이고 1은 딱 한 번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어렵게 막 써놨지만 요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K개, 라지 K개의 0이나 1을 가지고 표현을 하되
전체의 합은 1이 되니까 그 말인 즉슨 1이 딱 한 번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게 뭐겠어요? 네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라 뭐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뭐 두 번째 클래스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0 또는 1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1은 딱 한 번만 등장하도록 해서 전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개였죠. 전체 5개의 클래스 중에서 몇 번째,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를 one of K 코딩 방법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직접 볼 일은 우리 수업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신경망 가면은 요게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그 신경망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라는 걸 두고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구분을 해서 써드릴게요. 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해볼까요? 요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나와요. 실수가 무슨 의미냐면 각각의 클래스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합이 1이 되죠. 확률이니까 지금 3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도 지금은 뭐다? 여기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속할 확률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7, 뭐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1, 세 번째의 확률이 0.2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다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쓰고 여기에서 이제 판별을 내릴 때는 그 중에 제일 큰 값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0 또는 1 가지고 표현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일 확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각각의 아웃풋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코로나가 아주 좋은 예제가 되거든요. 여기 프리딕션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진단 결과죠.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실제 상태죠. 진짜로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래서 포지티브,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죠.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코로나 걸렸다고 진단이 된 거죠. 요거는 음성이죠. 진단이 안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도 실제로 걸렸을 때가 포지티브고 걸리지 않았을 때가 네거티브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걸렸는데 걸렸다고 됐을 수도 있고 안 걸렸다고 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안 걸렸는데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진단 결과에 대해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를 일단 따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진단 결과에 따라서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트루 포지티브는 뭐예요? 참인 양성이잖아요. 맞은 양성, 제대로 마친 양성. 그러니까 실제로도 걸렸고 진단도 양성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양성은 양성인데 거짓말인 양성이죠. 가짜 양성, 뭐 위양성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결과로는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폴스 포지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는 이 단어는 요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붙이고, 이게 트루냐 폴스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도 트루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음성은 음성인데 실제도 네거티브니까 트루 네거티브고, 폴스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인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포지티브니까 폴스 네거티브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맞춘 경우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잖아요. 그러면 틀린 경우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더 위험한 틀린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false positive가 틀릴 수가 있고 false negative도 틀릴 수가 있는데, 코로나 테스트에서 더 위험한 거는 요게 더 위험하죠. 이건 뭐예요? 진단으로 못 잡아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경우예요.
이거는 안 잡아도 되는데 잡은 경우예요. 이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러일 것 같지만 이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false positive를 type 1 에러라고 부르고 요 false negative 같은 경우를 type 2 에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휘를 나누고 뭐 요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에큐러시 같은 거를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보겠지만 일단 확률적인 뭐 모델이나 아니면 뭐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그 아웃풋 함수를 모델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일지에 대한 확률도 세우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prior distribution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모델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 아니면은 확률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그냥 바로 함수로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뒤에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도 좀 더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처음으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모델을 한번 볼 거고 앞에서 우리가 회귀에서 했던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주의를 해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리니어 모델 익숙하죠?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 W를 곱하고 뭐 거기에 바이어스 텀을 따로 둬도 되고 아니면 뭐 합쳐서 둬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내는 걸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여기에 요 Y가 바로 출력이 되는 회귀 모델이 아니라 요 Y에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클래스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투 클래스 문제죠. 일단 간단하게 투 클래스에서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얘가 양수면은 첫 번째 클래스, 음수면은 두 번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 간단한 디스크리미넌트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어떻게 경계선을 형성을 하는지를 요 다음에서 보여드릴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이 W랑 이 W0가 이제 선형 내지는 평면을 하나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 W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W라는 웨이트에다가 W0라는 바이어스를 더한 거잖아요. 이 W라는 웨이트 벡터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평면,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디시전 서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투 클래스니까 여기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한쪽 동네는 클래스 1에 속하는 거고 다른 동네는 두 번째 클래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거기를 가르는 이 평면이 생겨요. 그런 거를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이 바운더리, 빨간색 바운더리의 수직한 방향이 W 벡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차원 공간이 있을 때 수직한 벡터 하나만 있으면 평면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이 있으면 그 선의 수직한 평면이 정의가 돼요. 평면이 여러 개가 정의가 되지만 딱 어떤 위치만 이제 수직한 벡터 하나와 위치만 정해주면은 평면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직한 벡터는 W가 정의를 하고 이 평면의 위치는 W0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 이 Y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거고 이제 0보다 큰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클래스라고 판단을 하기로 했고 0보다 작으면은 두 번째 클래스라고 판단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수직한 방향은 W,
위치는 W0로 결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진 어떤 점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하고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좀 중요해요.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의 모델에다가 넣은 값을 요 W 벡터의 놈으로 나눴을 때 요 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 W랑 W0가 주어지면은 바운더리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주어진 임의의 위치가 있을 때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도 우리가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데 가서 요게 나올 거거든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이긴 한데 어쨌든 동일하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때 걔에 대한 우리가 코스트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코스트. 요거 지금 어렵게 써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sum of squared error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실제 y랑 출력값 y hat 요거 두 개 사이에 제곱에다가 전체 샘플에서의 합을 구하는 요런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렇게 정의가 된 코스트를 우리가 sum of square error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한번 동일하게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타겟 밸류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원래는 실수값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뭐 0 또는 1로 나오는 그런 타겟 값을 설정을 했다고 하고, 뭐 부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클래스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동일한 코스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코스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동일한 코스트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클로즈드 폼으로 우리가 구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꼴이 나와요. 요거 노멀 이퀴에이션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뭐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 각각의 줄에다가 그 각각의 샘플의 인풋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 이렇게 해서 뭐 총 n번째 인풋까지를 이렇게 넣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아웃풋을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을 텐데, 지금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T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지만 사실 똑같아요. 앞서 정의한 타겟 밸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쭈루루룩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리그레션이랑 동일한 코스트 하에서 동일한 디자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동일한 노멀 이퀴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 W를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동작을 할까요? 동작을 할까 안 할까가 궁금해지게 되겠죠.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멀티 클래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이 단순히 두 개, 뭐 1 또는 2,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한 영역을 나눠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멀티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3 클래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3 클래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1번 클래스랑 2번 클래스를 나누는 클래시파이어, 또 2번이랑 3번을 나누는 거, 또 3번이랑 1번이랑 해서 이런 식으로 3개 중에 2개씩 짝지어서 2 클래스 문제로 나눈 다음에 다루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1번이랑 나머지, 2번이랑 나머지, 3번이랑 나머지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여기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경우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영역 중에서
결정이 나지 않는 영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3번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3개의 클래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파라미터를 3개를 두는 거예요. W1이라는 파라미터랑 W2라는 파라미터랑 W3라는 파라미터 이렇게 3개를 더 놓고 원래 2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놓고 얘의 부호만 가지고 판별을 했잖아요. 근데 3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의 독립적인 함수로부터 구한 값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클래시파이를 하냐? 이렇게 구한 YK들 중에 제일 큰 값으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멀티 클래스에서의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여기 나온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sum of square 에러를 만약에 리그레션이랑 동일하게 정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이랑 빨간색의 2개의 클래스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그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일단 여기 왼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지금 여기 회색이랑 흰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우리가 학습을 시킨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바운더리가 잘 나타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오른쪽 같은 그림을 봅시다. 문제는 여기에 좀 임의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더니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는 얘가 추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에 형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검은색과 빨간색을 잘 구분하는 바운더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크리미넌트에다가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을 했더니 바운더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리그레션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확장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다뤘던 방법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오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에 맞게 뭔가 수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웃풋 밸류가 그냥 출력 값이 디스크릿해진다는 그런 차이점만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를 이렇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고 우리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겟 밸류와 이렇게 인풋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차이,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쪽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아주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에러의 스케일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인풋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얘를 한 거랑, 그러니까 여기 이 모델에다가 이 인풋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랑 뭐 예를 들면은 여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그런 범위에서 그냥 에러가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여기 이쪽 영역에 있는 샘플들에서 나오는 값에 비해서 아주 많이 달라지는 값이 이쪽에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리니어 모델에다가 그냥 인풋을 넣음으로써 나오는 출력값을 그냥 바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예제가 요 예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여기에 있는 에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이쪽으로 쏠려버리게 되죠. 심지어는 여기에 이 값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판별이 되는 거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다 흰색 영역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큰 에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웨이트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잘못 판별이 되는 샘플들까지 야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타겟 밸류만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이라 아니라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은 요거를 보정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네럴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거를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가지고 올 거고 요거를 활용을 한 뭐 퍼셉트론 알고리즘 아니면은 또 다른 모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단순히 리니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을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함수를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낸 그런 출력값을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해내는 그런 모델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네, 요 그림을 그린 코드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간단하게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코드를 실제로 막 같이 실습을 하고 뭐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코드를 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따라서 요거를 실제로 수행을 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그냥 생성을 해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3개의 그룹을 생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여기 X1 같은 경우에 여기 까만색 샘플, X2가 여기 빨간색 샘플이고 여기 X3가 멀리 떨어져 있는 빨간색 샘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파이썬에서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주는 코드가 요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뭐 메소드 라이브러리를 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구현을 한 코드니까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라는 샘플을 이제 하나의 행렬에다가 다 합쳐 놓고 그거에 맞는 타겟 밸류를 여기 뭐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1, 빨간색 샘플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어사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낸 x랑 y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 이퀘이션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렇게 구해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값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색이랑 흰색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파이썬으로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를 좀 확인을 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원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주차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드리는데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까지 커버할 시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조금 드리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이론만 설명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리그레션이랑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생기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필요한 어떤 용어들이나 뭐 방법들을 좀 정의를 하고 일단 첫 번째 예제로 리그레션이랑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제대로 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